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사업이라고 불렸던 용산 개발 사업. 2007년에 시작됐고요. 이미 들어간 돈만 약 4조 원입니다. 부도 위기에 직면하면서 투자사들의 손실 대단합니다만 못지않게 주민들 피해도 심각합니다. 개발구역으로 묶이면서 부동산 거래 중단됐고요. 공장들, 회사들 하나둘 떠나면서 장사하던 가게들도 폐업 직전입니다. 동네가 마치 거대한 슬럼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언젠간 보상받겠지 하고 버텼지만 이제 보상도 요원하게 됐죠. 도대체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됐는가 슬슬 책임론이 불거지는데요. 누구 책임일까요? 도시계획 전문가입니다.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 연결을 해보죠. 김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전에도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해오셨는데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을 좀 하셨던 거예요? 터질 게 터졌다고 봅니다. 애당초부터 예측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저는 2007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키우다가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진다. 네. 특히 서부 이촌동을 포함을 하면 이것이 약 2,500가구가 포함이 되는데 그런 보상과 민원이 이게 복잡해진다. 네. 그리고 또 당장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계속 오래 갈 수가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2007년이면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인데 그때부터도 우려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용산 개발이 사실 이 국토부에서 하기로 한 거는 2006년에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별로 큰 리스크가 없는 것이 이미 코레일이 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는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면 가다가 경기가 좀 나쁘면 조금 안 할 수도 있고요. 자기 땅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땅을 좀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특히 이제 용산은 용산역과 더불어서 정말 노른자 땅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안전한 개발이 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런데 일이 이 지경이 되게 한 것은 저는 분명히 이제 책임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일이 커져버렸다. 부동산 경기 예측 안 하고 키워버렸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선 그 책임론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지금 앞서서 주민들 피해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지금 이제 거의 깡통 아파트가 됐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2007년부터 매매도 못하게 됐습니다. 매매를 할 수는 있지만 매매를 하면은 보상을 못 받으니까는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6년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아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매매도 안 되고 주변에 상권 무너지고 하니까 삶의 질도 형편없어지고 더군다나 언제 도대체 개발이 될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빚이 굉장히 쌓이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이것이 몇십억, 한 20억, 30억 간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예전 가격의 반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깡통 아파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주민들 피해가 엄청난 거죠. 아파트 사는 분들은 그렇고 또 주변에서 장사하시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원래 하루에 된장찌개 100그릇 팔던 집이 지금 하루에 2-3그릇 판다 그러더라고요. 상권이 다 무너져서. 네, 상권 무너진 지는 한참 됐습니다. 한참 됐습니까? 네. 이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빚만 쌓이고 있다 이런 르포도 봤는데 자 4조 원의 돈은 허공으로 날아갔고 평온하던 동네는 슬럼화 됐고 대체 이게 누구 책임인가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지금 개발에 관련됐던 모든 측의 다 책임이죠. 코레일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 지금 드림허브나 용산 역세권 개발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 여기에 포함된 금융사들, 건설사 다 책임인데 그중에서 아마 가장 큰 거는 서울시 오세훈 전 시장이 결정했던 서부 이촌동 포함한 통합 개발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몸집을 키운 그 부분.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잘못될 수 있는 위험성을 훨씬 더 높여버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당시에 그걸 제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고 2007년 말에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2006년에 시장이 됐지요. 그리고 이제 한 1년쯤 있다가 2007년 봄부터 서부 이촌동 개발을 통합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레일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울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당시에 서울시는 사실 여기에 땅도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도로 외에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사업계획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권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 용산 개발을 좌지우지를 한 겁니다. 통합 개발도 했으면 좋겠다. 초고층도 좀 지었으면 좋겠다. 한강을 포함한 한강 르네상스 개발 사업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코레일이 저는 이제 코레일 측에 당시에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코레일의 위험 부담률이 너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코레일 입장에서는 말하자면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승인권을 쥐고 있으니까 서울시가. 그리고 승인권을 쥐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상업 지역도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또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도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이런 말하자면 당근과 채찍에 말하자면은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레일도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것이 이제 2007년 12월경에 개발 회사들이 만들어지는데 2009년, 2010년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31조 사업 중에 자본금이 겨우 1조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자본금 1조로 시작했죠. 저는 이거 완전 사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2008년, 2009년 저희가 금융위기 겪고 부동산 거품 빠지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축소하자고요. 사업 축소하자는 조정. 사업 축소보다는 아마 이제 단계적으로 하거나 조금 왜냐면 이게 이제 처음부터 하는 게 2017년에 한꺼번에 개장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코엑스 문제 이 개발이 하도 커서 잘 상상이 안 되실 텐데 코엑스의 한 6배에서 8배 정도가 되는 개발입니다. 와. 그런 거를 10년 동안 한꺼번에 분양하겠다. 이게 가능할 수가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저는 당시에 2009년부터 제가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2010년에 굉장히 강하게 서울시 국감이나 또 코레일 국감에서 이 사업 계획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이제 뭐 재앙만 만난다 했는데 그때 답변은 어땠어요? 지적했을 때 답변은? 뭐 많이 덩풍이고 그냥 잘하겠습니다. 뭐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오세훈 시장은 나름대로 한강 르네상스에 대한 말하자면 상당한 좀 애착과 집착이 있으셨고 또 코레일의 사장은 당시에 허준영 사장이었는데 이제 사실 코레일이 여기에 개발에 저는 들어가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좀 반대를 했었거든요. 왜 반대하셨어요? 코레일은 개발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발회사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없거든요. 노하우가 없다. 사실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리스크도 있고 더군다나 또 하나의 것이 이게 PF 사업 아니야.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투자자들을 계속 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의 신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순발력도 있어야 되는데 코레일이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다 안 되더군요. 그래서 저도 항상 문제 제기하고 안 되는 거에 했는데 하여튼 왜냐하면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이건 문제 제기를 다 했던 거고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거기다가 제가 이제 서울시 국감을 하는 와중에 2010년에 당시 이것을 결정한 게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당시에 서울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런 걸 찬성을 했을까 해서 제가 국감 당시에 제가 회의록도 요청을 해서 열람만 했습니다. 밝혀지진 않고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고 열람만 했는데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도시개발위원회 위원들도 반대를 했다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완전히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반대를 했던가요? 제가 퍼센티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도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밝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건 묵살이 된 거죠. 왜 묵살이 됐을까요? 왜? 오세훈 전 시장의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부시장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제2 부시장이기 때문에 부시장은 말하자면 시장의 의견을 더 강하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더라도 통합개발을 하는 게 여러 가지를 바람직하다. 그리고 당시에는 2007년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은 부동산 거품이 그래도 살아있을 때죠. 거기다가 한강 르네상스 조감도나 이런 것들을 워낙 화려하게 만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마치 4대강 사업 때 이명박 대통령님의
의지가 워낙 강하시니까 청와대나 국토부에서 어떻게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다.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오늘 출연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대신 반론을 좀 전하자면 이렇습니다. 서부 이촌동을 왜 개발지구로 편입시켜서 이렇게 거대하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그때 주민들이 57.1%나 동의했다. 그래서 50% 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일단 많이 동의를 했고 이 서부 이촌동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을 할 경우에 서부 이촌동은 고립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불가피했다. 이렇게 지금 입장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도시개발법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걸 도시개발법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2008년에 이미 코레일하고 서울시하고는 이미 협약을 다 한 다음에 주민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통합 개발을 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 동의를 받았는데 이게 50% 이상이라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거 도시개발법도 당시에 바꿨습니다. 워낙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도시개발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한 거고요. 이거 있기 직전에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 투표 있기 직전에? 그리고 주민 동의를 할 때 지금은 이제 많은 주민들이 화를 내시는 것이 뭐냐면 당시에 개발 회사들이 주민 동의를 받으러 다니면서 지금은 뭐 한 25평짜리가 한 8억밖에 안 되지만 이거 나중에 개발되면 30억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주민 동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주민 동의 57.1%라는 건 굉장히 낮은 거다. 그리고 그것도 법을 바꿔가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가 먼저 통합 개발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참 주민들도 이제 이러지 저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렇고 고립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부 이촌동. 그다음에 고립된다라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한강 르네상스만 보시면은 고립된다고 보실 겁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가 대림 아파트, 성원 아파트, 뭐 여러 아파트들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물론 저희도 시민 입장에서는 거기 아파트들이 이렇게 확 막고 있는 게 보기는 안 좋지만. 주민들의 거주권이 있잖아요. 근데 용산 개발이라는 것 자체는 한강으로 열린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거는 역세권 개발입니다. KTX역,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역들의 복합 역세권 개발이 주요한 것이지 이게 한강으로 열린다는 거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속에서도 그거를 일부러 이제 한강 르네상스를 엮다 보고 한강 르네상스에 거기에 무슨 포트 같은 것도 만들어서 뭐 중국까지 연결하겠다. 당시에는 또 4대강 사업과 그 한강 운하가 또 상당히 했을 때니까 인기가 뭐 상당히 거품이 있었을 때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이제 용산 사태 보면서 또 걱정이 되는 것이 혹시 전국에 이런 식으로 지금 PF 사업 진행되고 있는 뭐 위험한 곳, 불안한 곳이 또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인데. 뭐 그거는 뭐 당연히 많고요. 당연히 많은데 지금 다 같이 좀 축소 내지는 신중하게 단기적 개발 계획으로 바꾸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건가요, 김 의원님? 뭐 수도권에도 있고요. 당장 뭐 서울에도 좀 있고요. 근데 뭐 그거보다도 지금 뭐냐면 지금 다들 생각이 아까 제가 이 코엑스의 한 6배 정도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당장 코레일이나 뭐 어떻게 해서 개발을 해보려고 많이 이러고들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매몰 비용이 여태까지 있지요. 뭐 1조는 매몰 비용이고 한 4조 정도가 날아갔다고 그러지만 앞으로의 기회 비용 때문에 이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이런 개발을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단기간 내에 이렇게 메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용산 개발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들 고민해야 될 겁니다. 지금 뭐 경기 상황이 이렇게 단기간에 좋아질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신중한 좀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1분 남았는데 그럼 이 용산 사업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냥 청산하는 편이 나으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직은 보도가 안 됐죠. 근데 6월까지 되면은 파산이 되든가. 아니면은 법정 관리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지금 코레일이 하고 있는 것처럼 코레일이 주도사가 돼가지고 다른 것들을 정리하고 코레일이 나서는 건가. 세 개가 다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세 개가 다 문제점과 이런 게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나 지금 서울시도 그걸 하고 있는 어느 경우에나 약 2,500가구의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그게 그리고 최선이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사업 구간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참 들으면서 답답한 생각 드네요. 그렇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죠.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 만났습니다.